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감이 떠오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날에도 스스로를 꾸준함의 길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자체를 재설계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마치 숲속에 길이 없던 곳에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 희미한 오솔길이 생기고 그 길이 점점 단단하고 넓은 대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규율이나 자제력 같은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기술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냄으로써 우리는 규율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단순히 과업 하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함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꾸준함이란 계획을 놓치고 지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일로 돌아오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경회로는 가장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거대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노력, 피드백,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감이라는 변덕스러운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튼튼한 구조를 세웠고 잘 닦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그 길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저항감, 그 불편함이야말로 신경가소성, 즉 당신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마찰을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오늘은 피곤하니까 건너뛰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결국 장기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졌거나 매일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날에도 그리고 최악의 날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꾸준함이 마침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스스로를 일관성의 제단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멈추십시오. 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동기부여 강연에나 나오는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경화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그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습관이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과 즐거움의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즉 진전의 기미를 예측할 때 급증합니다. 이 기대감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행동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그 진전의 느낌을 기대하고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행동 자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행동이 도파민 반응을 이끌고 그 도파민 반응이 다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그 길을 걷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꾸준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일을 반사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수준에서 보면 일관된 행동은 뉴런이 신호를 보내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고 신호는 더 빨리 전달되며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역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한때는 억지로 해야만 했던 일은 기상, 운동 또는 글쓰기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순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을 요구할 뿐입니다. 강도보다는 빈도에 보상합니다. 거창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성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의 신뢰성을 추적할 뿐입니다. 단 5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낼 때마다 당신은 이 선순환의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신경구조에 벽돌 한 장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꾸준하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고 당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규율의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에 따라 쉽게 고갈됩니다. 반면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찰을 줄이며 결과를 낳는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마음속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그저 유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취침 시간, 침실 밖에 둔 스마트폰, 미리 계획된 아침의 첫 과업,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루틴. 순수한 규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명확한 신호, 즉 행동할 시간임을 뇌에 알리는 시간, 장소 또는 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호한 의도가 아닌 당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보상, 즉 완료했다는 느낌이나 목표와 일치했다는 감각으로 끝납니다. 신호행동 보상 이 고리가 바로 습관이 형성되고 규율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규율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만들어낼 조건을 설계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결정의 수를 줄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대신 매 순간 실시간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기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단계로 쪼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뇌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뇌는 그 신호를 받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끈기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오늘 하루의 벽돌 한 장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그 꾸준한 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내면의 스트레스와 저항감.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도전을 감지하고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시스템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저항감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의 비결은 동기부여가 행동을 이끈다고 믿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추진력을 낳고 그 추진력이 동기부여를 창조합니다. 특히 하기 싫었을 때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는 신경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항상 좋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한 그 결정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감이 떠오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날에도 스스로를 꾸준함의 길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자체를 재설계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마치 숲속에 길이 없던 곳에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 희미한 오솔길이 생기고 그 길이 점점 단단하고 넓은 대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규율이나 자제력 같은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기술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냄으로써 우리는 규율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단순히 과업 하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함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꾸준함이란 계획을 놓치고 지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일로 돌아오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경회로는 가장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거대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노력, 피드백,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감이라는 변덕스러운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튼튼한 구조를 세웠고 잘 닦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그 길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저항감, 그 불편함이야말로 신경가소성, 즉 당신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마찰을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오늘은 피곤하니까 건너뛰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결국 장기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졌거나
매일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날에도 그리고 최악의 날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꾸준함이 마침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스스로를 일관성의 제단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멈추십시오. 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동기부여 강연에나 나오는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경화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그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습관이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과 즐거움의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즉 진전의 기미를 예측할 때 급증합니다. 이 기대감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행동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그 진전의 느낌을 기대하고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행동 자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행동이 도파민 반응을 이끌고 그 도파민 반응이 다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그 길을 걷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꾸준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일을 반사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수준에서 보면 일관된 행동은 뉴런이 신호를 보내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고 신호는 더 빨리 전달되며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역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한때는 억지로 해야만 했던 일은 기상, 운동 또는 글쓰기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순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을 요구할 뿐입니다. 강도보다는 빈도에 보상합니다. 거창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성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의 신뢰성을 추적할 뿐입니다. 단 5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낼 때마다 당신은 이 선순환의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신경구조에 벽돌 한 장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꾸준하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고 당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규율의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에 따라 쉽게 고갈됩니다. 반면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찰을 줄이며 결과를 낳는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마음속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그저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취침 시간, 침실 밖에 둔 스마트폰, 미리 계획된 아침의 첫 과업,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루틴. 순수한 규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명확한 신호, 즉 행동할 시간임을 뇌에 알리는 시간, 장소 또는 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호한 의도가 아닌 당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보상, 즉 완료했다는 느낌이나 목표와 일치했다는 감각으로 끝납니다. 신호행동보상 이 고리가 바로 습관이 형성되고 규율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규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만들어낼 조건을 설계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결정의 수를 줄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대신 매 순간 실시간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기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단계로 쪼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뇌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뇌는 그 신호를 받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끈기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오늘 하루의 벽돌 한 장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그 꾸준한 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내면의 스트레스와 저항감.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도전을 감지하고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시스템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저항감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의 비결은 동기부여가 행동을 이끈다고 믿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추진력을 낳고 그 추진력이 동기부여를 창조합니다. 특히 하기 싫었을 때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는 신경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항상 좋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한 그 결정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감이 떠오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날에도 스스로를 꾸준함의 길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자체를 재설계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마치 숲속에 길이 없던 곳에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 희미한 오솔길이 생기고 그 길이 점점 단단하고 넓은 대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규율이나 자제력 같은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기술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냄으로써 우리는 규율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단순히 과업 하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함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꾸준함이란 계획을 놓치고 지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일로 돌아오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경회로는 가장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거대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노력, 피드백,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감이라는 변덕스러운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튼튼한 구조를 세웠고 잘 닦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그 길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저항감, 그 불편함이야말로 신경가소성, 즉 당신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마찰을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오늘은 피곤하니까 건너뛰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결국 장기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졌거나 매일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날에도 그리고 최악의 날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꾸준함이 마침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스스로를 일관성의 제단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멈추십시오. 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동기부여, 강연에나 나오는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경화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그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습관이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과 즐거움의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즉 진전의 기미를 예측할 때 급증합니다. 이 기대감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행동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그 진전의 느낌을 기대하고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행동 자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행동이 도파민 반응을 이끌고 그 도파민 반응이 다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그 길을 걷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꾸준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일을 반사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수준에서 보면 일관된 행동은 뉴런이 신호를 보내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고 신호는 더 빨리 전달되며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역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한때는 억지로 해야만 했던 일은 기상, 운동 또는 글쓰기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순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을 요구할 뿐입니다. 강도보다는 빈도에 보상합니다. 거창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성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의 신뢰성을 추적할 뿐입니다. 단 5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낼 때마다 당신은 이 선순환의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신경구조에 벽돌 한 장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꾸준하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고 당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규율의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에 따라 쉽게 고갈됩니다. 반면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찰을 줄이며 결과를 낳는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마음속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그저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취침 시간, 침실 밖에 둔 스마트폰, 미리 계획된 아침의 첫 과업,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루틴. 순수한 규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명확한 신호, 즉 행동할 시간임을 뇌에 알리는 시간, 장소 또는 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호한 의도가 아닌 당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보상, 즉 완료했다는 느낌이나 목표와 일치했다는 감각으로 끝납니다. 신호행동보상 이 고리가 바로 습관이 형성되고 규율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규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만들어낼 조건을 설계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결정의 수를 줄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대신 매 순간 실시간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기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단계로 쪼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뇌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뇌는 그 신호를 받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끈기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오늘 하루의 벽돌 한 장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그 꾸준한 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내면의 스트레스와 저항감.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도전을 감지하고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시스템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저항감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의 비결은 동기부여가 행동을 이끈다고 믿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추진력을 낳고 그 추진력이 동기부여를 창조합니다. 특히 하기 싫었을 때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는 신경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항상 좋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한 그 결정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라는 손님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감이 떠오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날에도 스스로를 꾸준함의 길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자체를 재설계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그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마치 숲속에 길이 없던 곳에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 희미한 오솔길이 생기고 그 길이 점점 단단하고 넓은 대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규율이나 자제력 같은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율은 근육과 같습니다. 기술과도 같습니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냄으로써 우리는 규율이라는 근육을 단련시키고 그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낼 때 당신은 단순히 과업 하나를 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함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을 완벽함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꾸준함이란 계획을 놓치고 지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일로 돌아오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신경회로는 가장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거대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노력, 피드백,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감이라는 변덕스러운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튼튼한 구조를 세웠고 잘 닦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그 길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저항감, 그 불편함이야말로 신경가소성, 즉 당신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마찰을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오늘은 피곤하니까 건너뛰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스스로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저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결국 장기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가졌거나 매일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날에도 그리고 최악의 날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꾸준함이 마침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스스로를 일관성의 제단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멈추십시오. 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동기부여, 강연에나 나오는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신경화학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그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습관이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과 즐거움의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즉 진전의 기미를 예측할 때 급증합니다. 이 기대감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행동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가 그 진전의 느낌을 기대하고 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행동 자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행동이 도파민 반응을 이끌고 그 도파민 반응이 다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그 길을 걷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위가 됩니다. 꾸준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일을 반사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수준에서 보면 일관된 행동은 뉴런이 신호를 보내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 행동과 관련된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는 더욱 효율적으로 변하고 신호는 더 빨리 전달되며 행동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역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한때는 억지로 해야만 했던 일은 기상, 운동 또는 글쓰기 같은 일들이 어느 순간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순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복을 요구할 뿐입니다. 강도보다는 빈도에 보상합니다. 거창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성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뇌는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의 신뢰성을 추적할 뿐입니다. 단 5분이라도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낼 때마다 당신은 이 선순환의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며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자아의 신경구조에 벽돌 한 장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꾸준하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고 당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규율의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에 따라 쉽게 고갈됩니다. 반면 시스템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은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찰을 줄이며 결과를 낳는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마음속 강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그저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취침 시간, 침실 밖에 둔 스마트폰, 미리 계획된 아침의 첫 과업,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루틴. 순수한 규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규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명확한 신호, 즉 행동할 시간임을 뇌에 알리는 시간, 장소 또는 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호한 의도가 아닌 당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보상, 즉 완료했다는 느낌이나 목표와 일치했다는 감각으로 끝납니다. 신호행동보상 이 고리가 바로 습관이 형성되고 규율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규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만들어낼 조건을 설계하지 않고 우연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결정의 수를 줄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대신 매 순간 실시간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대신 기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단계로 쪼개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뇌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뇌는 그 신호를 받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끈기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오늘 하루의 벽돌 한 장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그 꾸준한 말입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내면의 스트레스와 저항감.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도전을 감지하고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시스템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저항감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장의 비결은 동기부여가 행동을 이끈다고 믿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추진력을 낳고 그 추진력이 동기부여를 창조합니다. 특히 하기 싫었을 때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는 신경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항상 좋게 느껴지는 삶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요한 일을 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